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직전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일산동구 풍동에 오늘은 똑같은 일반층 타입인데 구조가 완전히 바뀐 또 다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타입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타입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풍산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초등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위치가 좋은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오늘 다른 타입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두 번째 타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앞에, 그러니까 이 빌라 17세대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단독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독입니다. 말 그대로 빌라 아닙니다. 여기도 이 앞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이 아마 마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실 앞으로 뻥 뚫려 있는 단독 세대라서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만간 완성이 되는 대로 와서 촬영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도 주차 공간은 모두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입 역시 들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없죠.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입의 동은 엘리베이터가 좀 커졌습니다.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타입은 전용 면적이 16.2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확정 포함해서 34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가로 세로 폭이 지난 타입처럼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신발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신발장 3칸인데 지난 타입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열어보면 좀 깊은 편이기 때문에 성인 신발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 둘 수도 있고요. 일괄제동 버튼은 이쪽에 있고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지난 타입하고 분위기가 벌써 여기서부터 좀 많이 다르죠. 이쪽에 있는 방부터 살펴보고 안쪽을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지난 타입처럼 첫 번째 침실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닙니다. 성인이 쓰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방이고, 첫 번째 침실에서 보는 뷰 정말 좋습니다. 3베이 구조인데요, 이 앞이 이렇게 뻥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보면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막 눌러보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한참 해봤는데 이쪽만 열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납은 이쪽만 가능한 거고 여기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세대 현관에서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된 이유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세대 현관의 신발장 정면 3칸이 이 방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신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그래서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살짝 좀 아쉽죠. 여기까지 수납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신발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와 있어서 이 방에서 마치 북박이장이 설치가 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모든 공간의 온도 조절기는 이번 타입에도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메인 욕실에 2단 수납장, 그리고 선반, 양변기, 세면대 다 있고요. 양변기에는 이번에도 비데는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타입도 문이 달린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을 널찍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공간은 멀티룸입니다. 현재 화분을 좀 갖다 놨기 때문에 온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문을 좀 닫아 볼까요? 닫아보면 살짝 좀 느낌이 다른데요, 이렇습니다. 여닫이 문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멀티룸 공간입니다. 자, 이 멀티룸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재처럼 예쁘게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닥 타일이 블랙이라서
조금 개성이 강한 멀티룸 공간이 됐습니다. 멀티룸 쪽에 창도 크게 만들어놔서 바깥 풍경을 다 볼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쭉 따라 들어오면 메인 거실이 여기가 되는데요. 지난 타입은 거실 주방이 이렇게 쭉 연결된 그런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저쪽이 멀티룸 공간이 되다 보니까 거실은 지난 타입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이 다 터져 있어서 개방감이 없진 않습니다. 충분히 넓게 보이고, 자, 지금은 DP를 소파를 저쪽에다 갖다 놨는데요. 기본은 원래 이쪽이 소파 자리가 될 겁니다. 지금처럼 DP를 하게 되면 벽걸이 TV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벽걸이 TV 설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수납장 갖다 놓고 TV 올려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다 6인용 소파 설치가 가능한데, 반대인 상황이라 그러면 이쪽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6인용 소파는 안 되고 3인용 소파가 딱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아트월이 되겠죠. 거실 쪽에는 역시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 역시 KCC 이중창이고 전망은 똑같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난 타입하고 똑같은데 여기가 2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타입은 이 앞에 전봇대가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면 이 전봇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봇대가 안 보이고 뷰는 더 좋아지는데, 3층에 올라가서 제가 뷰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전봇대도 보이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전망이 확실히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거실하고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수납장을 전부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지난 타입에 수납 공간도 많은 편이었죠, 주방에. 그런데 이번 타입도 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6면 도장 처리된 제품들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추가 식탁 설치 가능한데, 이번에는 6인용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통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4인용 식탁이 딱 맞아 보이고, 냉장고 자리 역시 이번에도 2대 나란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메인 주방도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하고, 이번에도 메인 쿡탑은 인덕션, 하이라이트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레인지 후드 역시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싱크볼은 이번에도 깊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가로폭이 좀 여유있는 싱크볼을 선택을 했습니다. 식기 세척기 있고요. 이쪽에 광파 오븐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지난 타입하고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이 이번에는 쭉 뻗은 형태가 아니고요, 좀 네모 반듯한 편인데 이쪽은 살짝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은 지난 타입이 사용하기가 조금 더 나은데, 수도는 이쪽에도 있고 이 안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 세탁기를 쏙 넣어 두시면 이쪽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남는 공간에는 분리수거함 등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채광창 위로 환기창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 또 개방감이 있는 나름대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침실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침실 2번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 2번도 첫 번째 침실처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지난 타입처럼 이 안쪽에 작게나마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침실로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방이 너무 작아져서 침실로 사용하기에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은 그냥 침실 전용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는 이번에도 역시 전 구간을 샌드 패턴 구정마루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층고 역시 이번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타입도 27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모든 구간들이 다 2700이 넘는 아주 높은 층고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이니까 이제 좀 많이 넉넉한 편이죠. 침대가 저 끝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닌데도요, 이쪽이 이렇게 다 많이 남고요, 이 앞도 좀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침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이번에는 멀티룸처럼 분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난 타입은 멀티룸처럼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대, 그리고 안쪽에는 행거가 기역자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쪽까지 좀 둘러봐도 드레스룸 공간에 환기창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자, 여기가 안방의 화장실인데, 지난 타입처럼 화장실은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문을 닫아도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작은 안방 화장실이다 보니까 여기는 세면 그리고 볼일만 보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타입도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꾸며놓은 이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3베이 형태의 구조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멀티룸을 이렇게 또 꾸며놔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타입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니까요, 이 타입의 복층이나 또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복층이나 둘 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나와서 둘러보시고, 일산동구 풍동 쪽에서 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형마트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타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타입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